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고 퍼포먼스 1팀 양다빈 마케터 권소영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메타 광고 특징과 활용법에 대해서 기초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메타 광고에 있어서 먼저 이제 소영님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메타 광고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광고를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두 다 SNS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 광고도 업종에 따라서 선호되기도 하고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광고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피드에서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라는 인식이 좀 적어서 SA 광고랑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메타 광고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광고주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하는 광고들, 네이버 검색 광고랑 또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광고 이렇게 두 개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기도 하고 많이 이제 쓰시기도 하고 이제 보통 SA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SA 쪽으로 빠지고 메타 광고는 조금 DA 광고 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SA 광고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SA는 뭐 사람들의 니즈를 기반으로 한 좀 검색 광고라고 할 수 있어서 네. 어쨌든 저희가 검색을 해야 이 상품을 사고 싶다라고 검색을 해야 이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SA 쪽으로 빠지고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이제 광고가 자연스럽게 노출돼서 이게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DA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소영님이 말씀해주시는 메타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메타 광고를 가장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이 이용자층이 매우 넓다는 건데요. 1020 세대부터 3040까지 좀 다양한 연령대가 사용 중이기 때문에 정밀 타겟층을 설정해서 광고를 진행하기에도 좋고 모바일 사용량이 좀 압도적으로 많아서 접근성도 좋다는 게 메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안 하는 사람들이 없죠, 거의. 네, 이제 네. 보통 처음에는 페이스북으로 옛날에 많이 시작하다가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단계이기도 하고 네. 보통 요즘에는 거의 10대, 20대들은 기본으로 다 하고 계시고 30, 40대 분들도 이제 옛날에는 페이스북을 하다가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많고 확실히 이제 구글 이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연령층이 옛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제 많아졌어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메타 광고를 하기에는 폭넓은 타깃층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또 두 번째로는 먼저 이용 넓은 타깃층.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좀 단독 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이제 SNS 매체로 많이 이용하는데 보통 이렇게 스토리 같은 거 넘길 때 갑자기 광고가 딱 뜨잖아요. 그럴 때 좀 많이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괜찮네 하면은 계속 그걸 보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송 마케팅님도 그러시는가요? 저는 그 인스타 광고를 많이 접하는데 네네네. 그게 네이버 광고랑은 좀 다르게 네이버 광고는 오히려 광고라는 표시가 조금 보이면은 저는 좀 주춤해서 오히려 안 들어가게 되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인스타나 좀 메타 광고 쪽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스토리 넘기다 보면은 네네. 자연스럽게 이게 내 친구의 스토리인 건지 아니면 광고 스토리인 건지 헷갈릴 때도 있을 만큼 자연스러워서 저는 좀 구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네. 거부감 없이 바로 들어가서 알아보고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기까지 하는 네. 경우도 좀 다반사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메타 광고 많이 발달된 만큼 사람들이 소재를 진짜 잘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재밌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막 좀 되게 재밌는 컨셉으로 영상 소재를 만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좀 웹툰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내용이 좀 궁금하게끔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광고들도 많고, 그래서 이 메타 광고의 단독 노출의 장점이자 또 이제 큰 특징이 충동 구매를 좀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살 생각을 가지고 검색하는 건데, 이제 DA의 이런 메타 광고처럼은 메타 광고는 이제 살 생각이 전혀 없다가도 이 광고 지금 괜찮네? 한번 사볼까? 라고 했을 때 충동 구매를 유도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뭔가 단독 노출이다 보니까 비교군이 없어서 뭔가 타사보다는 좀 단독적으로 뭔가 우리 브랜드가 우리 상품이 좀 우세하다 맞아요. 이런 거를 좀 강조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광고만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브랜드를 계속 각인시키기가 쉬워요. 한번 클릭을 했을 때마다 계속 클릭을 하면 이게 또 타겟팅이 잡혀서 계속 그 광고가 노출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그 브랜드가 계속 인식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제품에는 이 브랜드 많이 노출했으니까 이게 좀 유명한가 싶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딩도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따라다니는 광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타겟팅이 이게 잡혀버리면은 이 광고가 계속 보여요. 한두 번이 아니라 진짜 5번, 6번 들어갈 때마다 계속 보이고 그거를 바로 리타겟팅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그 픽셀 자체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거를 잡을 수가 있어서 그 잡힌 타겟에게 이제 계속 구매를 유도한 거죠. 너 이탈했네? 또 보여줘. 너 한 번 더 이탈했네? 또 보여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리타겟팅을 할 수 있는데,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맞아요. 물론 이제 그게 정도가 많아지면은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또 오히려 그 브랜드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를 그래서 맞아. 아니.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메타 측에서도 이게 계속 노출이 되면 피로도가 높아진다고 이제 경고 표시가 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잘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 반감이 사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반감이 사는 경우에는 좀 이제 메타 광고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유튜브 광고나 네이버까지 그 브랜드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게 약간 알고리즘의 경우인 것 같은데, 저는 메타 광고 내에서 따라다니는 좀 리타겟팅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쨌든 반응을 보였으니까 반응을 또 보이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좀 반감이라는 인식보다는 이 브랜드 진짜 유명한가 보다. 이 브랜드 요즘에 좀 사업을 확장했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좀 고루고루 고려해 주시면서 광고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팀장님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네, 예전에 AMPM 사옥에서 마케팅 강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 하나요? 아니요, 요즘에도 AMPM 사옥에서 마케팅 강의를 이제 저희 사원들 대상으로 마케팅 강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신청해서 이제 가끔 광고주분들께서 이제 신청하는 경우로 회사 측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저희 회사 유튜브나 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제 언제 강의 일정이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바로 또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강의 모집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모집 기간이 되면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저희 회사 측에서 많이 이제 팝업이나 이런 게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AMPM 사이트에도 있고, 만약에 일정 리스트가 아직 안 떴는데 좀 이전 거 한 번 더 참고하고 싶다 하면은 저희 유튜브 마케팅 학교 채널 내에 영상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면서 궁금하신 내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메타 광고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좀 딥하게 말씀드리자면 딥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오늘의 주제인 만큼 조금 기본적인 A to G 네.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네. 먼저 그러면은 타겟팅별 특징과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메타에서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소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타겟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영 마케터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도 뭐 메타의 장점이자 가장 큰 특징이 정밀 타겟팅이다 라고 잠깐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보통 타겟은 논 타겟, 관심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논 타겟은 이제 기본 설정만 두고 메타 자체의 러닝머신을 토대로 타겟을 최적화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메타의 경우 머신러닝이라는 기술로 AI가 광고나 픽셀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자동으로 타겟을 잡아주기 때문에 성과가 높은 고객들에게 자동으로 노출이 되도록 도와주는 타겟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뭐 상담을 하다 보면은 광고주분들께서 논 타겟으로 진행을 하면은 모든 타겟에서 쓸데없이 노출이 되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을 하시는 광고주분들도 계셔요. 근데 마냥 그렇지만은 않고 도달 범위가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넓기 때문에 사실상 CPM 단가가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머신러닝이 계속 정교화되고 있기 때문에 논 타겟으로 돌리는 것도 메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효율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논 타겟으로 들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광고 전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논 타겟 다음에 관심사 타겟팅이 또 따로 있는데 관심사 타겟팅은 메타를 사용하는 유저들의 프로필, 로그인 이력, 뭐 게시물 좋아요나 댓글 공유 같은 이제 광고를 클릭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별로 반응하는 특정 카테고리를 메타 자체에서 그룹 분류 및 저장을 하고 이제 그 분들한테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형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사 타겟팅의 경우에는 홍보하려는 제품이 B2B나 고관여 제품, 이벤트, 휴대폰 관련 제품인 것처럼 뭔가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관심사 타겟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 타겟 같은 경우에는 픽셀을 기반으로 실제 유저들이 행동을 취한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서 노출을 시키는 광고 형태인데요. 뭐 페이지나 쇼핑몰 방문, 좋아요 같은 매체 데이터와 더불어 상세 페이지 조회나 장바구니, 주문서 작성, 회원가입 등의 데이터를 좀 추출해서 타겟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한 고객에게 광고를 다시 재노출시키는 리타겟팅이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타겟 하나 있는데 다빈 마케터님께서 한번 네, 유사 타겟은 이제 픽셀 기반의 맞춤 타겟을 분석해서 이제 해당 모수랑 가장 유사한 행동을 했던 고객을 추출해서 타겟을 잡는 형태의 이제 타겟을 말하는데요. 이제 기간은 1일부터 180일까지 설정이 가능해서 유사도 범위는 가능해서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또 유사도 범위는 이제 1에서 10%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비율이 높아질수록 크고 광범위한 타겟을 설정이 가능하겠죠. 네. 이런 유사 타겟을 위해서는 맞춤 타겟 100명 이상의 모수가 먼저 필요하다는 점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자면 이렇게 저희가 논 타겟, 관심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 광고주분들께서는 우리는 그럼 어떤 타겟이 잘 맞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우선은 이제 맞춤 타겟이랑 유사 타겟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픽셀에 깔려있는 모수 데이터가 조금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모수가 쌓인 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리타겟팅을 하고 유사 타겟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바로 맞춤 타겟이랑 유사 타겟을 같이 돌리기보다는 이제 먼저 논 타겟이나 관심사 타겟을 통해서 모수를 먼저 쌓은 다음 그 다음에 타겟을 돌리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논 타겟과 관심사 타겟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예산이 조금 괜찮다 싶으면은 논 타겟이랑 관심사 타겟 그룹을 분리해서 같이 돌려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쨌든 CPM 단가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관심사 타겟이 어쨌든 이제 조금 더 우리 제품과 관련된 그런 타겟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CPM 단가가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도달이 잘 되고 이제 구매
전환율이 높을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논타겟 같은 경우는 논타겟도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머신러닝 기반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타겟에게 맞춰지기는 해요. 근데 뭐 그게 관심사 타겟보다는 뭐 엄청 정교하다고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논타겟으로 돌리면 모수를 쌓기가 아주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논타겟, 관심사 타겟 이걸로 돌리는 게 딱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거 두 개를 같이 돌려보시고 한번 효율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쌓을 수 있는 데이터도 많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한번 처음에는 진행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예산이 이제 많이 적으시다 하면은 그 와중에 이제 두 개를 같이 돌리기에는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좀 관심사 타겟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좁혀봐서 뭐 물론 이제 업종별로도 이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정확히 논 타겟을 해라, 관심사 타겟을 해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네. 뭐 우리 고객에게 딱 적절한 타겟에게만 노출하고 싶다 그러시면 관심사 타겟으로 돌려보시는 거 좋고 그렇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모소를 통해서 좀 데이터를 쌓고 싶다라고 하면 논 타겟으로 먼저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저희 타겟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가장 기본적인 처음 세팅에 있어서 캠페인 목표가 조금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어떤 캠페인 목표들이 있는지 소영 마케터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메타 캠페인은 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판매 이렇게 좀 캠페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중 저희가 좀 자주 사용하는 캠페인은 주로 판매 캠페인인데요. 캠페인에 따라서 성과 지표도 달라지고 광고 목적에 따라서 설정하는 캠페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캠페인의 유형을 좀 잘 알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지도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고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브랜딩을 위한 광고나 도달을 극대화하기 위한 광고 목적이라면 인지도 캠페인을 설정을 하는 것이 좋고, 트래픽 캠페인은 고객들을 웹사이트와 앱 그리고 걸어둔 랜딩 페이지로 연결을 시키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링크랑 페이지, 사이트 등의 관리가 좀 세밀하게 필요하고 랜딩 페이지에서 이탈이 되지 않게 상품 페이지 소개 페이지나 상태 관리는 함께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 게 이탈률을 좀 적고 구매로 바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여 캠페인은 메신저 수신이나 게시물 참여 혹은 좋아요 등을 좀 유도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응답을 하거나 상담 전화 연결, 동영상 조회수를 올려야 되는 좀 목적을 가진 광고라면 참여 캠페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재 고객은 말 그대로 광고하고자 상품과 서비스에 맞는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캠페인이고, 앱 홍보는 앱 설치 유도, 판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걸로 전환 캠페인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네, 이제 소영 마케터님께서 이제 캠페인별 이제 특징이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이제 설정하는 캠페인은 이제 트래픽 캠페인이랑 전환 캠페인이 있죠. 먼저 이제 메타 광고를 집행할 때 조금 픽셀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모든 광고주분들이 전부 자사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네. 스마트 스토어로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자사몰로 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로 돌리시는 분들은 픽셀 설치가 불가해요. 네. 그래서 이게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트래픽 캠페인으로 돌리시는 방법밖에 없고, 이제 그게 만약에 자사몰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대부분 판매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추적도 가능하고, 이제 어쨌든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가 상품 판매이기 때문에 네. 이 캠페인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 네. 아니면은 네네. 이제 동시에 캠페인을 두 개를 설정을 해서 같이 돌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산에 따라서 캠페인 설정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만큼 넓게
이게 넓게 많이 노출이 되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네. 트래픽 캠페인으로도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던 논타기처럼 뭐 모수 쌓는 용도로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요즘 A/B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네. 확실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 소재가 얼마나 이제 매력도가 있는지를 체크하기 좋기 때문에 네. 만약에 판매 캠페인이랑 트래픽 캠페인을 같이 돌린다고 하면은 판매 캠페인에 조금 더 예산 비중을 두되 트래픽 캠페인으로도 좀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걸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소재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네. 메타의 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소재. 약간 좀 DA나 메타 쪽은 소재 싸움이 좀 결정적이라고 할 만큼 소재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메타에는 소재 노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이나 단일 상품을 홍보할 때 이미지 소재 노출을 많이 시키고 동영상은 브랜딩을 목적으로 하거나 제품의 상세샷이 필요할 때 슬라이드 형태는 2개 이상의 이미지 또는 동영상으로 여러 개 홍보가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시고 컬렉션이라는 소재 노출 형태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제품 정보나 여러 가지의 뭐 스테디셀러 제품들을 홍보할 때 좀 용이합니다. 이렇게 막 다양한 소재 형태가 있는데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얼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반짝거림이나 빛에 따라서 좀 색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동영상 소재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 좀 반려동물 용품처럼 직접 저희가 써보지 못하는 제품들은 영상을 통해서 간접 확인이 가능해서 좀 동영상 소재를 사용하면 좀 유용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식품업종 같은 경우에도 닭가슴살이 찢기는 결이나 좀 부드러움을 통해서 줄글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거를 확실하게 영상을 통해 드러낼 수 있어서 다른 광고에서는 활용하지 못하는 영상 소재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에는 조금 쇼폼의 시대라고 하죠. 쇼폼 네. 릴스 이렇게 짧은 영상의 시대라고 하는 만큼 사람들이 그만큼 영상을 많이 찍어요. 네. 근데 이런 거도 확실히 저희가 보기에도 단일 이런 이미지 소재보다 영상 소재가 확실히 이목을 끄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그게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소재 관련해서 조금 내가 단일 이미지로만 진행을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을 보고 싶다. 좀 네. 다양한 컨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영상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은근히 이제 슬라이드 형태에서도 구매가 좀 많이 일어나요. 네. 이 슬라이드 형태가 이제 넘기면서 보는데 이제 뭐 창업 광고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담아야 될 내용을 한꺼번에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이미지 안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담고 싶은 내용은 솔직히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창업 광고주는 고관여인 무늬만큼 그래서 슬라이드로 넘기면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또 다른 식품이나 이런 쪽의 광고 같은 경우도 네. 이제 한 제품만을 보여주기보다는 여러 제품을 슬라이드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슬라이드 형태가 은근히 구매가 좀 잘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뭔가 소재 슬라이드가 좋은 게 어쨌든 한 이미지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면 저는 조금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소재를 제작할 때 큰 문구를 위주로 이미지 하나 그리고 큰 문구 좀 제목과 아니면 소제목 이런 식으로 좀 제작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게 단일 이미지로 나가게 되면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너무 양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소재를 여러 개 제작을 해서 슬라이드 형태로 아니면 컬렉션 형태로 노출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아, 네. 추가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조금 슬라이드 형태를 보여주면 그러니까 이미지 슬라이드 형태 말고도 여러 장 이미지를 사용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웹툰 형태로도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광고 있으면은 좀 너무 광고 같지도 않고
계속 재밌으면 그게 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소재 노출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소재 제작 팁을 저희가 이제 마케터로서 지금까지 네. 경험한 걸 토대로 제작 팁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맞아요. 소재 제작 팁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소재도 약간 트렌드가 있고 연령대별로 좀 선호하시는 소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해보셔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무겁지 않은 느낌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의 상품성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창업 업종에 같은 경우에는 예비 가맹업주분들을 위한 혜택과 프로모션을 좀 적극적으로 크게 드러내야 돼서 아까 말했듯이 단일 이미지와 큰 소재, 큰 글씨를 활용을 해서 좀 안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소고점이 좀 돋보일 수 있게끔 하고 뷰티 업종의 경우에는 모델 사진을 좀 이용을 해서 제품과 한 줄 정도의 상품 특성을 좀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골프장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멘트 같은 거를 이제 뭐 누구누구씨 인생도 골프 실력도 뭐 나이스샷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친근하게 문구를 작성을 했을 때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뭐 친환경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너무 고급스럽고 좀 깔끔한 뭐 백화점 같은 제품처럼 좀 드러내기보다는 또 직접 농부님께서 캐고 있는 장면이나 이미지 소재가 좀 효율이 좋을 때도 있어서 최대한 소재를 다양하게 만들고 A/B 테스트를 하면서 최적의 소재를 발굴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연령이나 성별별로도 소재 반응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그룹에 맞는 소재를 제작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그에 맞는 소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안재진님께서 이 영상 끝나면은 풀 버전으로 다시 올려주나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 풀 버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메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다시 돌려보기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이쪽에 메일이나 전화 상담으로 바로 뭐 상담 가능하시니까 영상 보시고도 좀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다 아니면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면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또 소재 제작 팁이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뭐 업종별로 이런 거는 다 다르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소재 A/B 테스트는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디서 이게 흥미가 이끄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뭐 가격 강조 소구점 그리고 제품의 소구점 1, 2, 3 그리고 약간 브랜딩용의 소구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한 4개, 5개 정도 한번 돌려보고 거기서 좀 CTR이 좀 괜찮은 소재들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돌리고 나머지 아닌 소재들은 이제 오픈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제 머신러닝 자체가 어쨌든 인기 있는 소재로만 이게 가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다른 소재들이 기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추가로 더 소재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기회를 못 받은 그 소재들을 또 추가로 다른 그룹으로 파서 다른 소재 추가해서 거기서 또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그렇게 소재를 발굴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소재 제작 팁이 되었을까요? 아, 그리고 메타 광고 이게 배너 광고 매체별로 이제 배너에서 조금 매체에서 이제 소재들의 특징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아까 소영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딱 눈에 확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좀 비약적으로 말하면 자극적인 소재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뭐 자극적이다라는 말이 뭐 엄청 막 이거 자극적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이목을 끌 수 있게 이런 소재들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많은 내용을 다 담기보다는 물론 우리 제품의 장점은 되게 다양하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진짜 딱 우리 제품의 다양한 장점 중에 이거 괜찮다. 이 소재 딱 그리고 이것도 괜찮으니까 이 소재 딱 한 소재당 소구점 하나씩을 잡고 이제 눈에 딱 큰 글씨로 들어올 수 있게끔 소재를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맞아요. 이게 메타 광고 아까 특징이자 장점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피드에 노출되고 광고라는 인식이 적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라고
인식을 못하고 좀 넘기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기지 않고 이거 뭐지? 라고 이제 이목을 확 끌어야 되니까 아까 다빈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부분 주의하면서 소재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로 말씀도 드리자면은 네. 솔직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다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그러니까 약간 좀 고급스러운 소재부터 좀 B급 소재까지 다양하게 한번 돌려보시고 거기서 효율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룹화 방법. 네. 메타 그룹화. 이게 메타가 되게 그룹을 설정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유입 기준을 신규 구매자랑 기존 구매를 좀 구분을 해서 캠페인이랑 그룹을 좀 세분화하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캠페인은 아까 주로 트래픽이나 매출 전환 캠페인으로 설정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해당 캠페인의 광고 그룹을 인구 통계, 관심사, 유사 타겟 등으로 타겟별로 그룹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소재별로 단일 이미지, 영상, 슬라이드 등의 소재 유형별로 그룹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 유저에 대한 모수를 기반으로 트래픽 캠페인의 인구 통계 그룹, 기존 유저 트래픽 관심사 그룹, 기존 유저 매출 전환 단일 이미지 그룹 등의 좀 수많은 경우의 그룹이 나오고 이 그룹에서 또 소재별로 테스트를 하면서 최적의 그룹을 찾아내는 것이 좀 핵심입니다.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메타 광고는 좀 세밀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세분화된 그룹핑을 쭉 꾸준히 테스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잡해 보일지라도 한번 해보고 테스트를 진행해서 본인에게 맞는 광고 그룹을 찾는 거 요거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이 그룹화 할 때 이제 저희가 타겟 설정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룹단에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소재는 이제 여러 개 같이 이제 넣고 돌릴 텐데 그룹에서 만약에 이제 만약에 소재가 A, B, C, D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이 그룹에서 A, B 돌리고 이 그룹에서 C, D 돌려요. 근데 그룹에 있어서 타겟팅이 비슷하면은 어차피 A, B, C, D가 모두 그 소재 싸움을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구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만약에 여러 개를 파실 때는 조금 타겟을 다양하게 조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대로 이제 비슷한 똑같은 타겟으로 여러 그룹을 만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끼리 소재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네. 점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업종에게 메타가 딱이다 라는 게 메타의 그룹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까 메타에 잘 어울리는 업종. 네. 메타에 잘 어울리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사실 메타에 이게 딱 잘 어울린다 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소영 마케터님이 처음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광고를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연령 상별 타겟들을 고려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우리 제품을 파는데 이제 홍삼 뭐 이런 제품을 파는데 이 고객들의 주 타겟은 사실 5060에 또 가까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메타를 하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10대, 20대만큼 그만큼 이용을 하는 경우가 좀 적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5060은 좀 네이버 쪽에 좀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네.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업종이 메타가 잘 어울리는지 도출하기가 좀 편할 텐데 그 중에서도 조금 메타 광고 쪽에서 효율이 좀 잘 나는 업종들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저는 패션 업종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네. 치마 이런 거나 가디건 네. 이런 가디건을 검색했는데 네이버에 가디건 이렇게 치고 검색하는 경우는 좀 많이 없잖아요. 네.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근데 반면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이는데 그 가디건이 착샷으로 이제 크게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구매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패션 업종들이
이제 이미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그 모델 컷이 잘 보여가지고 그런 쪽에서 효율을 얻는 부분이 많고 네. 네, 네, 그런 소재 제작에 있어서도 조금 패션 업종들이 잘 어울리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또 요즘에 또 반려동물 업종도 이제 메타에 되게 잘 어울리는데 그 강아지 귀여운 이미지랑 좀 잘 어울리는 착용샷이나 이런 네, 지금도 말씀드리자면 좀 착용샷이 좀 중요한 그런 업종들이 좀 메타에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뭐 그래서 마케터님이 설명을 하시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약간 인플루언서나 구독 계정 같은 게 많잖아요. 뭐 패션 뭐 전문 인플루언서들도 계시고 아니면 매일매일 회사원 OOTD를 올리는 계정도 있고 아니면은 식품회 같은 경우는 식단 관리하는 계정도 있고 뭐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의 이미지를 매번 올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메타 광고에 노출이 더 잘 될 테니까 좀 그런 구독계가 많이 있는 업종에서는 좀 두각을 보이는 것 같아요. 패션이라든지 식품, 아까 말씀드린 뭐 반려동물.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이런 업종들은 메타를 광고를 한번 활용해 보면 좋겠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업종인 게 메타가 딱이다라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만약에 식품업종에 메타 광고를 집행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진짜 이제 식품업종 같은 경우도 이게 맛있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진짜 소구하기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영상 같은 경우도 짧은 영상이어도 뭐 치즈 같은 거 이렇게 늘어나는 거나 네. 뭐 물론 빵 같은 거 찢었을 때 뭐 찢어지는 빵결. 결 같은 거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크림향, 사람들이 네, 크림향. 그런 게 구매 욕구를 많이 자극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품 업종도 메타를 했을 때 소재를 좀 발굴하기가 좋고 확실히 효율을 확인하기가 좋아가지고 네, 그런 업종들도 만약 메타 진행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다른 매체로만 지금 광고를 집행을 하신다면은 매체 확장이 필요할 때 이런 소재의 소고점을 가지고 메타를 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가로 또 이제 브랜딩을 좀 위한 용도로도 이제 메타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데 네. 그만큼 이제 젊은 타겟이나 젊은 타겟 10부터 뭐 40 내지는 50까지 요즘에는 메타를 다 이용하고 있어서 브랜딩을 위한 용도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메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성과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 네. 이게 광고를 세팅을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고 성과를 확인을 하셔야 광고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과 지표 확인의 같은 경우에는 광고 목적이 브랜딩이다 하신 경우에는 노출의 비중을 두고 결과당 비용 CPR이나 클릭률 CTR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광고에 대한 반응 정도만 좀 가볍게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게시물 참여나 링크 클릭 수를 확인하시면 되고 상품 전환 지표로는 장바구니 담기 그리고 구매 등의 행동을 중심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좀 구매 전환율 네. 이나 CVR 이제 로아스 같은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게 아니어도 이제 메타는 배너 광고인 만큼 배너에 얼마나 우리 광고를 클릭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CTR을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좋고 추가로 이제 CPM도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천회 노출당 비용으로 CPM이 조금 높을수록 그만큼 저희 광고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타겟을 다시 설정을 한다거나 이제 수정을 하는 방향 쪽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광고가 우선 다른 매체도 똑같겠지만 클릭률이 높은데 이제 CVR 이제 전환율이 많이 낮다 싶으면은 저희 광고 랜딩 페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했는데 이탈이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전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랜딩 페이지의 뭐 상세 페이지를 확인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랜딩 페이지가 잘 연결이 되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해주신 상품 전환 지표로는 이제 구매 장바구니 뭐
결제 시작 이렇게 저희가 픽셀을 심어서 이 단계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뭐 이탈을 했더라도 그 장바구니 담기수가 늘어났다면 언젠가는 좀 나중에 간접 전환으로도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네. 나쁜 지표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추가로 얘기해줄 내용이 네, CPM을 아까 말씀드리자면 아까 첫 해당 네. 비용, 노출당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진짜 너무 CPM이 높다 네. 싶을 때는 이게 이제 관심 타겟에게 저희 광고가 좀 노출이 되려고 좀 상세하게 타겟을 걸었는지 좀 자세하게 걸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CPM이 높은 만큼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높다 싶으면 좀 상세 타겟을 풀어서 좀 만약에 4개의 상세 타겟을 걸었다. 그러면 뭐 2개로 한번 돌려보시던가 아니면은 논 타겟으로도 한번 돌려보시던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메타 전환값 추정. 맞아요. 아까 성과 지표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광고 과정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성과를 확인하려면 픽셀 설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픽셀은 이제 메타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앱 내 데이터를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픽셀을 설치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취할 때 해당 정보를 수집해서 타겟팅이랑 성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방문자 수 확인이나 홈페이지 내에서 행동 추적이 가능해서 해당 지표를 활용해서 광고 집행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픽셀 설치가 안 된다는 점에서 메타 광고에서 좀 불편함을 많이 겪곤 했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픽셀 대신에 URL 뒤에 엔티소스 값을 붙여서 전환값 추적이 가능해요. 뭐 근데 100% 정확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예상 수치 값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데이터를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메타 전환값 추적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자사몰을 가지신 광고주분들이 메타를 돌리시는 게 좋거든요. 네.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는 픽셀 설치가 안 된다는 점에서 뭐 장바구니 얼마나 담았는지 구매 어떻게 됐는지 그게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저희 스마트 스토어의 뭐 매출을 확인을 하거나 그런 데서 확인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고 또 어디서 유입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네. 웬만해서는 이제 자사몰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사몰로 만약에 돌렸는데 만약에 픽셀 설치를 안 하셨다 그러면은 네. 사실 저는 메타 광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메타 광고를 돌리려고 하는데 자사몰을 가지고 있다. 그럼 픽셀 설치는 좀 반드시 좀 무조건 설치를 하고 나서 메타 광고를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1번부터 뭐 메타가 어떤 매체인지 뭐 검색 광고와 뭐 배너 광고 차이부터 이제 타겟, 뭐 캠페인 여러 가지를 막 다뤘는데 네.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벌써 시간이 45분이나 맞아요. 됐네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훌쩍. 그쵸.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이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려면은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아지고 지금 이 시간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네네. 네. 안재진님 혹시 캠페인 목표를 어떻게 하실? 네. 이게 저희가 말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직접 설정을 하시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거든요. 네, 판매로 하려면은 픽셀 설치가 되어 있어야 구매 전환값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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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솔직히 진짜 기초적인 내용을 많이 다뤘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딥한 내용을 다루고 싶다 이러면은 저희한테 추가로 이제 컨설팅 받으실 네, 수 있고 되었지만 알아서
광고 세팅을 부탁드립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편하죠. 맞아요. 네, 그렇게 만약에 뭐 메타 광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 뭐 차라리 진짜 저희가 마케팅이니까 마케터들이 하는 게 네, 솔직히 네. 편하기는 하죠. 이제 맞아요.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광고주분들끼리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하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값 보고를 좀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성과를 내는 구조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네. 광고를 집행을 하고 싶다. 근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번호나 이제 저희 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댓글로도 네. 좀 활발하게 소통을 한 것 같아서 네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나 메일로 주시면 되고 오늘 라이브 다시 보기 이제 네. 바로 올라오니까 네, 그거 확인해 주시면서 다시 공부하시면은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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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다민 마케터. 권소영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